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잠긴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검단 신도시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가격이 2억 원 밑으로 나오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입주하는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40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엔 현재 전세 매물이 500개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융자가 없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융자가 끼어 있는 전세는 1억 9천만 원대 매물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입주한 인근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융자가 없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는 2억 5천만 원대부터 다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융자가 끼어 있는 전세 매물은 대부분 2억에서 2억 1천만 원대입니다. 지난 상반기만 해도 검단 신도시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세 가격 하한선은 3억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전세 가격이 1억 원 이상 내려간 것입니다. 잔금 치르듯이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냥 대출을 끼고 전세도 합쳐서 잔금 치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검단 신도시 아파트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입주 물량 때문입니다. 지난해 6천 가구가 입주한 검단 신도시에는 올해 말까지 12,000가구가 더 입주합니다. 한꺼번에 입주하는 물량 때문에 입주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전세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입주 전망지수 조사에서도 인천은 지난 5월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보다 큰 폭입니다. 입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또 분양권 매도가 늦어지는 경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의 경우에는 공급 물량도 많기 때문에 전세가나 매매가의 하락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부동산 매수 심리나 전세 심리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와 검단 신도시에는 올해와 내년까지 2만 가구가 입주합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가 하락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네, 최근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의 한 대형 아울렛 화재 참사에서는 당시 지하에 보관하고 있던 판매용 상품들의 불이 옮겨 붙으면서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당장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빠른 대처가 가능할지 부천 지역의 쇼핑몰 상황들을 취재해봤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화재 참사 이튿날 부천의 한 복합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물류 박스가 켜켜이 쌓여 있는 상태로 근무자들이 작업에 한창입니다. 해당 건물의 물류 상하차는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창고가 뭐 따로 없어요. 그냥 방송할 거 저쪽에서 갖다 놓고 그래요.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 주차장 한쪽이 마치 창고를 방불케 합니다. 이렇게 아예 펜스를 쳐놓고 안쪽으로는 판매용 물건부터 폐지, 집기류 등을 아무렇게나 쌓아놔 한눈에 보기에도 혼잡한 모습입니다. 건물 내 폐기물과 쓰레기 등을 모아 처리하는 시설도 지하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연성 소재로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가 하면 곳곳에 물류를 적치해 놓은 탓에 한눈에 비상구를 찾기가 힘듭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소화기의 점검일자, 지난해가 마지막입니다. 적치한 박스는 화재 등 비상시의 신속한 탈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더 큰 불로 번지게 해 피해를 키우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해당 쇼핑몰은 지난 3월 새벽 시간대 실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점검을 해도 일시적으로 단속망을 피하는 수준인 건데 현장 관계자는 국내 유통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저희는 계속 물건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유통업체는 대부분이 이런 행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꼬치꼬치 덤대로 따지면 안 걸릴 건 없죠. 가까운 거리의 또 다른 쇼핑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차 공간에 물건을 적치해놓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임시로 가벽을 세워 물류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장애인 주차구역을 개조한 공간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건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가 동별 행정복지센터에 자율적으로 단속을 맡겼지만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전에 계도를 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불법 행위는 다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시때때로 이어지는 상하차나 임시로 보관하는 물류까지 사실상 매번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화성 있는 물질이라든가 꼭 인화 물질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량의 적재된 물이 화재로 확산될 때 급속히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설계와 시공, 감리자를 통해서 결국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조금만 조심하면은 그 초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거든요. 소방청이 대형 판매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 상황이지만 도심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위태로운 화물 적치가 계속되는 한 참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자립했던 시민들이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자립을 포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노숙인들의 자립 정착을 위해 민관이 협업하는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네, 바로 서울시 얘기입니다. 자립 정착률도 높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는데요. 인천시가 참고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의 한 임대주택. 사회복지사를 집주인인 이창명 씨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 사회복지사가 아픈 곳은 없는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지금 직장 생활하시는 거는 어떻게 불편한 거라고? 저는 제가 예전에 해왔던 것 중에서도 아주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여유도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아유, 그래도 다행이시네 그래도. 네. 10년 전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 임대주택으로 들어온 이창명 씨. 주기적으로 찾아와 자신을 관리해주는 사회복지사가 이곳에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혼자 있다 보면은 근데 좀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전화만 하면은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뭐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한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서울시는 서울 노숙인 시설협회와 협업해 매입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442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구는 노숙 생활을 정리하고 자립한 시민들입니다. 1년 사업 비용은 6억 원, 투입되는 사회복지사는 모두 10명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자립한 시민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건강 상태와 취업 등 생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책도 알려줍니다. 홀로 단신으로 계셨을 때 어떤 불안감, 또 주변에 조력자가 없다라는 고립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고요. 방문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우리 입주민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한 지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만 관리를 받던 35가구가 임대주택을 떠났습니다. 이 중 25가구는 떨어져 살던 가족과 합가를 하거나 보다 나은 주거지를 얻어 임대주택을 떠났는데 진정한 자립을 이룬 사례입니다. 나머지 10가구도 사망과 입원 등으로 인한 이탈로 다시 노숙인이 되는 등 실패 사례는 없습니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노숙인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관리 시스템은 큰 힘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홍 교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소외 이웃들을 지원하고 돌볼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을별로 지역 곳곳에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이분들이 주민생활 지원 시스템 안에 편입이 돼서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취재 내용을 접한 인천시는 서울시의 사례를 비롯해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그동안 대면 행사가 취소됐던 부평 풍물대축제가 4년 만에 거리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2022 부평 풍물대축제, 시민들과 함께할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네, 홍영복 부평구 축제위원회 위원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평구 풍물축제위원장 홍영복입니다. 예, 부평 풍물대축제 10월 1일부터 이제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먼저 이 축제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전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 그 부평 축제가 4년 만에 개최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준비들을 많이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우수공연예술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관광축제로 선정된 인천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 거리축제로 보시면 되고요. 97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전통 있는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됐다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들 진행됩니까? 예, 아무래도 4년 만에 진행하다 보니까 부평 풍물대축제에 오는 30일 기원제를 비롯해서 요번에 부영공원에서 열리는 기원제와 부평 아트센터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1일과 10월 2일 이틀간 부평대로에서 크게 무대를 8개를 설치해서 110그 업체들이 참여해가지고 축제의 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축제 첫날 열리는 개막 공연에는요, 우리나라 대표 가수 인순이를 비롯해 부평의 젊은 풍물꾼들이 메인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상당히 그 풍요로운 그런 무대를 조성이 되고요. 그 외에도 혼성 퓨전 국악 밴드인 억스와 월드 뮤직 밴드인 공명, 흥을 돋구 크라이넛이 개막식의 대미를 장식할 겁니다. 아울러 부평대로 거리 곳곳에 설치한 각 무대에서는 서커스라든가 거리 예술이라든가 DJ 파티, 부평의 만만세 퍼레이드 등 축제의 열기가 아마 가득할 겁니다. 네, 무려 4년 만에 이제 거리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시민들께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풍물 대축제 참여할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축제는 놀던 대로라는 슬로건을 부평 대로뿐만 아니라 부평 일대 곳곳을 직접 찾아가 사전에 여러 시민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마련을 했어요. 4년 만에 다시 열린 거리에서 지역의 시민과 한층 가깝게 호흡하면서 뜨겁게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고요.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모두 손잡고 신나게 뛰며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홍영복 부평구 축제위원장이었습니다. 인천시가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에는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 2부지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 기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